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대규모 산불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겠다며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때 미국의 한 간호사가 자신의 병원 휴가까지 내고 한국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인 간호사는 누구이고 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제 인생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월 LA 북부를 뒤덮은 대형 산불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많은 미국 상황을 겪어왔지만 제가 직접 위험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제 사명이었지. 제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제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모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할 때 그 행복감을 아실 겁니다. 몸의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은 일찍 자야지 하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요란한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물기가 똑똑 떨어지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니 대피 명령이 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하늘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비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옆집 이웃인 매추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소키야, 빨리 나와요.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당장 대피해야 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치고 여권과 중요 서류만 담은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 간호사 자격증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도 저를 지켜준 셈이지요. 가끔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차에 싣고 아이들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차에 태우는 모습,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며 걸어가는 모습,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차에 탔지만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다 모두 타 죽을 거야? 누군가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었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같은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차들은 발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길을 돌아보니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숲을 집어삼키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저는 그 상황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불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열기로 인한 화상,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모든 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병원에서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배운 지식이 이제는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중한 물건들을 차에 두고 떠나는 것이 아쉬운지 뒤돌아보며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갔지요. 하지만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반연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소리치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습니다.
제가 경원에서 배운 모든 응급 상황 대처법이 이 순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걸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느낌과 눈의 따가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화상과 연기 흡입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무서웠지요. 평소에 환자들에게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요 라고 말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시아계 청년이 서툰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주머니에서 물에 적신 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물에 적신 수건 하나가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할 때 그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청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흰색 밴으로 데려갔습니다. 밴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산소 마스크를 제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는 LA 한인회에서 왔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함이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는 서로 도와야죠.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기에서 느낀 이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걔는 불길을 피해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운전하는 청년은 손에 땀을 쥐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옆좌석의 청년은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보고했고 뒷좌석에서는 누군가 노약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물병을 건네며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청년들은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니 그들의 옷은 재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해온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미 구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인간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난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낯선 이들을 돕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타오르는 집들과 광란의 바람 소리 사이에서 그들의 작은 용기와 따뜻함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런 진정한 이타심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걔는 지그재그로 좁은 길을 빠져나가며 불길을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제 안을 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불타는 집들, 버려진 차들, 그리고 연기로 뒤덮인 하늘.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드디어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LA 한인회가 운영하는 임시 피난소였어요. 학교 체육관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이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료 부스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를 구해준 청년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더 구하러 간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멍하니 서 있는데 한인회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와 저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의료진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의료 부스로 가는 길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한인 봉사자들이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라웠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지만 이런 헌신적인 봉사는 전문가인 저도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의료 부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은 약간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을 뿐이었어요. 침대로 돌아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피난소는 비좁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젊은 부부에게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당직 중에 먹은 샌드위치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 계급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산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한식을 처음 접하는 저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제 몸을 데우며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국과 한국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왔듯이 지금은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돕고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피난소의 소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봉사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이 화재 위험 구역에 있을 텐데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어요. 그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에 대응할 때도 이 정도의 헌신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찬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 국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모두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순간들이었어요.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여주던 친절함도 이런 의미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봉사자들은 이미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한 봉사자가 제 상태를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제 말에 그분은 반가워하며 의료봉사팀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의료인으로서의 제 전문성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한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상을 뒤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낯선 이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제 안에 무언가를 끼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피난소의 작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연대가 아닐까요? 그렇게 산불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나고 LA는 놀라운 속도로 일산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다행히 화재를 면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병원 근무도 재개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LA 지역 사회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LA 한인회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키에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시민들이 한인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만나는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겪었기에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의 가치도 새삼 깨달았고요. 몇 개월 후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불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관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많은 마을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혼란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화면 속 불길에 휩싸인 마을들을 보며 제가 경험한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죠. 한국 산불은 이미 2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불타는 산림과 연기로 뒤덮인 마을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제가 겪었던 LA 산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LA 지역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SNS에는 모금 활동 링크가 공유되고 물품 기부센터가 설립되었죠. LA에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제가 위기의 순간에 한인들에게 구조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한국인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한국 산불 관련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응급처치와 호흡기 질환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한국에 가기로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위기의 순간에 한인들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저와 언어가 달라도 저를 도왔어요. 이제 제가 같은 마음으로 도울 차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인사과에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병원장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며 특별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소키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가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LA 한인회에 연락했어요.
자원봉사 의향을 밝히자 담당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 경력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행 봉사단이 이미 구성 중이었고 이후에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권과 의료 자격증, 필요한 약품들을 챙겼죠. 그리고 제가 산불 당시 받았던 도움을 떠올리며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지금 이 순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출발 전날 LA 한인 사무실에서 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참여하는 의료봉사단은 총 10홍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5명은 저를 구해주었던 그 한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봉사단에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한 청년은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라고 했죠. 소피아 씨, 우리가 LA에서 했던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제 함께 한국에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의 산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고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주로 대피소에서 의료 지원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LA 산불 당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LA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불길 속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환이구나 싶었어요. 주고받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낯선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행 전 봉사단원들이 모여 작은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팀은 총 10홍심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그리고 응급 구조사 3명, 통역과 행정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경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산불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친자인 박현우 박사님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국제 지원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한 사명감이 느껴졌죠.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 시간의 긴 기행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옆자리에는 LA 한인회 소속 자원봉사자인 민지가 앉아 있었죠. 민지는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저를 구해준 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민지가 제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죠. 사실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친절하게 한국 문화와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인사 방법부터 음식 문화 그리고 존댓말까지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들께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게 예의예요.
같은 작은 팁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긴 시간 동안 봉사단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 중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윤 선생님은 은퇴한 의사로 LA 산불 당시 자신의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을 돕겠다며 한국인을 자원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봉사자 마이클은 한국에서 입양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재난 구호 경험이 많아 이번 봉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각자의 사연과 이유로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된 우리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는 사실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장이 곧 인천에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며 봉사단원들이 하나둘 끼어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익혔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죠. 낯선 나라에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 여러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감사함이었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신사는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깔끔한 공안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구호단체 담당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단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도 봉사단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걱정, 그리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가리키며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죠. 저기가 유명한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저 산은 들으면서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이어졌지만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과들로 가득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이 사는 LA 근교와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산들이 경풍처럼 펼쳐진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의성군에 가까워질수록 그 풍경은 점점 달라졌어요. 멀리서부터 하늘의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산불의 참혹한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죠. 푸르던 산들이 공기에 그을려 있었고 여전히 이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나에서 봤던 그 광경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였습니다. 버스가 응급재난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학도 건물을 임시로 개조한 통제센터였어요. 건물 주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봉사단은 짐을 내리고 재난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안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다양한 구호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상황판을 업데이트하고 무전기로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이해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미 여러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로팀은 세 곳의 대피소를 순회하며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잠시 휴식 후 첫 번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용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키의 주민들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인식어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제가 LA 산불 당시 경험했던 그 대피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곳처럼 지금 이 주민들도 위로와 도움이 필요했어요. 의료부스를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호흡기 질환자들을 담당히 했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 그리고 눈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민지와 다른 통역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환자를 대할 때는 말보다 눈빛과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환자들을 대하니 그들도 제 마음을 느끼는 듯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죠.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봉사단의 활동은 여러 현지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간호사, 나 산불 운에 갚으러 왔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그 기사를 본 많은 한국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구조했던 할머니와 재회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으셨고 손녀와 함께 대피소를 방문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정성껏 준비한 작은 보자기를 건네셨습니다. 풀어보니 직접 뜨신 목도리였어요. 인지가 통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미국이 돌아가도 추울 때 이걸 들으면 한국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산불은 아직 제대로 꺼지지 않았고 우리의 봉사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약품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소녀가 제게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림 속에는 파란 하늘과 푸른 산, 그리고 고마워요, 소키아 선생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잔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산불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집을 잃고 추억을 잃고 희망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보았던 한국 사람들의 간인함과 따뜻함은 이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영원히 이곳 한국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마음, 국경을 뛰어넘는 따뜻한 인간애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LA 산불에서 구조된 미국 간호사 소피아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낯선 땅에서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 한국인을 결심한 소피아의 여정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다음 이야기를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